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예,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선의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제 탈당 선언을 했는데, 어제는 조금 전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하위 10% 평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크게 반발을 했지요. 자, 그 가운데 박용진 의원을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정확히 몇 명이죠? 163명 163, 맞나요? 예. 163명? 그러면 박용진 의원이 민주당 163명 의원 가운데 꼴찌에서 한 16명 안에 드는 거예요? 네, 박용진이? 네. 그 통보를 받고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이명박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금방 끊었고요. 공관위원장이 저는 잘 모릅니다. 예. 통보만 합니다. 보고 음. 이건 재심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재심 절차가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당이 그런 절차가 있으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화는 상당히 좀 쿨하게 받으셨네요. 근데 약간 헛웃음도 나왔어. 조금 있다가. 근데 이제 그 공관위원장도 약간 멋쩍어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 헛웃음이 난 거는 내가 하위 10%라고? 전혀 납득이 안 돼서 나오는 헛웃음이었을까? 좀 기가 막힌 헛웃음? 어떤 심경이셨던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늘 최악을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뭐 이런 경우를 예상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으면 이렇게까지는 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난데없이 우리 지역구랑 아무 관련 없는 분이 출마를 선언하고 다니고, 그리고 느닷없이 하위 10%는 30%로 감산을 확대하는 당원 당규가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하던 중에, 평가가 진행 중이던 때에 그런 당원 당규 개정이 있었죠. 원래는 하위 20%는 20% 감점이었어요. 그러고 저희 지역구의 한 분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만들던 2016년인데 탈당을 해서 다른 당을 탈당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복당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당원 당규에는 그런 경우는 경선에서 25% 감산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의 적용을 예외시켜줬어요. 그것도 이제 공관위원회에 심사가 진행하고 있는 중에,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지금 그런 일이 있어서 뭐지 이거? 이분들이 강북구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면서 막 입에 이제 달고 있었던 이야기들. 박용진은 하위 20%에 넣는다. 나는 감점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던 일들이 진짜로 하나하나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은 했었기 때문에 막상 그런 전화가 진짜로 오니까 뭐 믿기지는 않으면서도 와, 이게 현실이 됐네. 이게 되네. 네, 이런 느낌이란 그런 말씀이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할까를 늘 이제 고민을 했었으니까 그 통보를 제가 월요일 오후 1시쯤 받았고요. 2시부터 어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썼어요. 근데 이거를 그날 월요일 날 바로 발표하지 않고 화요일 날 어제 아침에 발표하게 된 건 약간 여러분 뭐 안 믿기시겠지만 월요일 날 저녁에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 제가 고기 사준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회식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얘기를 미리 하거나 뭐 기자회견 하거나 그 고생하는 젊은 친구들 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비밀로 하고 아침에 공개하고 9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용진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네. 여야 통틀어서 서울 득표율 1위 하시지 않았나요? 서울에서 민주당 당선자들 중에서 민주당 1위였고요. 당선자 중에 1위. 강남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의원이 아, 이제 저보다 조금 높았고요. 그럼 여야 통틀어서는 2위고 예, 민주당 예. 안에서는 1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전혀 납득이 안 되시는 거군요. 이제 그거는 지난 총선의 결과이고요. 그 의정 활동에서 뭐 박용진이 꼴등이다. 이걸 뭐 제가 뭐 출석률이 어떻고 뭐 상을 받은 게 몇 개고 뭐 의정 평가에 대한 언론의 평가, 국민들의 평가 지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구질구질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냥 음. 저 꼴등이에요. 꼴등이랍니다. 모든 평가는 당원과 국민들이 해주십시오. 이제 남은 건 경선을 이 손발 꽁꽁 묶인 채로 경선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탈당을 할 거냐. 이 민주당에서 나는 버림받은 거니까 탈당을 할 거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요. 그런 판단을 이제 제 앞에 딱 놓였었는데 저는 그 모든 페널티를 다 받아들이고도 경선을 해서 가겠다. 당원과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평가는 뭐 그 채점표를 들고 있었던 몇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이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 하위 20%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 했는데 그 어떤 의도라 하면 무슨 의도입니까? 아니 뭐 예상하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생각을 하든 아니면 과거의 박용진의 정치 활동이 그 당의 그 주류와 계속 척조운을 활동했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필요하고 민주당에도 바른 말을 해야 될 사람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의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고 집행하는 역할은 못했지만 그리고 제가 권력에 줄을 대거나 계파에 몸을 담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그 책임 있게 뭐를 해나가는 그런 권한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예.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레드팀 역할은 계속 해왔다고 보는데 이게 민주당이 필요 없는 거다 혹은 나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길거리에서도 저를 마주치면 하신 말씀이 해도 너무하고 진짜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들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결국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잘 납득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어제 오후에 당이 평가 항목을 공개했습니다. 그 항목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세세하게 이런 항목을 가지고 평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떤 항목에서 어떤 점수가 박용진 의원한테 매겨졌는지 그래서 총점이 하위 10%가 된 건지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그걸 통보하는 분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채점표는 끝까지 공개는 안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 뭐 재심 절차를 요구하면서 오늘 재심 요청서를 낼 텐데 네. 거기에 뭐 공개해달라고 하는 요구 사항은 넣었습니다. 채점표 공개해달라 요구하셨어요. 네네. 해야 된다고 네, 저는 보십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정성호 의원은 아니 시험 점수 마음에 안 든다고 정답지 틀렸다고 하는 셈이다. 지금 이 반발하는 건. 근데 원내수석 부대표죠. 박주민 의원은 본인들은 박하다고 느껴도 저렇게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미지발고지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들이 평가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박용진이 꼴등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박수치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이 더 많으면 박용진 정치인이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뭐 살아나는 거죠. 그 정치에서 정의가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서 정의가 이기기를 바라지만 늘 정의가 꼭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방관하면 정의는 시들어버리고 또 패배합니다. 당원 동지들하고 국민들께서 정말 남은 건 이제 투표예요. 별로 관심 없는 당원들도 관심 별로 없고 국민들도 잘 모르는 그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데 정말 부탁드립니다. 강북을에 살고 계시는 민주당 권리당원들, 강북 을구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 악착같이 당원 투표하시고 너도나도 주민 여론조사 투표 받아주십시오. 02번 전화 오는 거 아우 귀찮아 모르겠어 이러면 정의는 시들고 패배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도 박용진이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고 민주당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저는 이 모든 부당함과 치욕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위 10%에 대해서 이제 감산, 30% 감산. 네.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불리한 건데. 아니 그거 뭐 30%. 만일에 저희 지역구에 이제 3명이 예. 있으니까 3명이 가면 전에는 제가 50%만 넘으면 예. 1차에서 끝났죠. 예비 후보 3명이니까. 예, 예. 그러나 이제 제가 70%를 받아도 예. 결선을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럼 70%를 네. 확보했다고 73, 해도 거기서 30%가 감산이 되는 거. 73, 21이니까 깎이니까 49밖에 안 되니까 아. 무조건 결선을 해야 되고요. 이제는 뭐 저 정봉주 후보나 이런 분들과의 경쟁이 아니고 박용진이 최종적으로 60%라고 하는 득표를 얻느냐 마느냐의 와의 싸움입니다. 60%를 받아야 결선 가서도 60%를 받아야 6, 3, 18을 빼고 그럼 42가 남잖아요. 네. 그럼 상대가 40이니까 42로 겨우 이기는 겁니다. 전에는 1%만 이기면 승리하는 게 이 선거가 네네. 됐는데 이 느닷없는 하위 10%에 이제 넣어지면서 박용진은 60% 이상을 받아야만 저기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뭐 황당한 상황이 됐고 70%가 돼도 결선을 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70%가 돼도 결선. 그래서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군요. 그런 거죠. 사실상 컷오프나 다름없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원 투표 50% 결과를 반영하고 예. 지역 주민들 여론조사 한 5만 명한테 가는 예. 그 여론조사인데요. 네. 그 여론조사 투표를 통해서 그 50%씩 반영하거든요. 양쪽에서 다 60%씩을 넘겨야만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이 귀찮고 힘들고 잘 모르겠는 과정을 낯선 과정을 당원과 주민들께서 2번이나 겪어야 되는지도 몰라서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TV에서 많이 보여주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화제가 꽤 됐던 영상인데 저도 보고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했습니다. 뭐냐면은 2022년 민주당 당대표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후보를 언급한 게 있었습니다. 같이 좀 보시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어제 많이 플레이가 돼서 아마 보셨을 텐데. 저 때도 그냥 저는 웃었고 지금도 그냥 웃습니다. 그 잘못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 공천을 걱정하기보다는 전 지금도 당이 걱정됩니다. 당이 이제 걱정된다는 게 무슨? 이 상황을 보고 민주당의 공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제 권노갑 고문도 전화가 오셔서 정말 걱정이다. 이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 박용진이 10%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셨고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한테 안 좋게 반영이 될 것 같다는 하는 걱정. 총선에서. 뭐 민주당에 대한 조롱 또 때는 이때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그래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라고 하는 국민의 이 바람을 민주당이 실행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그 총선 승리를 이렇게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모양새가 될까 봐서 그게 제일 걱정이지 지금 뭐 제 공천은 그 2번째입니다. 왜 이런 파열음이 왜 공천 잡음이 이렇게 지금 터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도 책임지질 않잖아요. 이상한 여론조사가 돌아다녀도 뭐 난 모른다는 사람밖에 없고 그 하위 10%라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전달하면서도 잘 모른다고만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우왕좌왕 중구난방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이게 지금 사천 논란, 예. 사당화 논란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 일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의총 열리죠. 네. 오늘 의원총회. 어제 친문계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의견 교환을 좀 했다고 하는데 박용진 의원은 뭐 친문도 친명도 아닌 무게파 독립군이시니까 아마 그 자리는 안 가셨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그쵸? 거기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당내 분위기는 쭉 지금 지켜보고 의견 교환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의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의원들 단체방에서도 뭐 이러저러한 불만과 반발을 하신 의원들이 계시고 그래서요. 의총 소집을 요구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우려와 목소리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자기 공천과 관련된 불만보다도 이렇게 가다가 총선 승리할 수 있겠냐. 총선에서 우리가 지면 전 진짜 민주당도 죽고 이재명도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기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기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반전 카드는 뭡니까? 글쎄요. 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뭐 이제 뭐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사무총장도 있고 수석부총장도 있고 또 당대표도 있고 이러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이 없이 그냥 흘러만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셨는데 사실은 뭐 지금 당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여서요. 그럼 그 다음 선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뭐 저는 어제부로 다 던진 거예요.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재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그 가장 불리한 거를 저한테 가져온 거거든요. 뭐 이게 빌드업을 해온 건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손발 꽁꽁 묶인 채로 경선하라라고 하는 건데 예, 받아들일게요. 당원과 국민들이 다 던질게요. 박용진에 대한 평가 꼴등? 이게 창피한 일인데 저는 그냥 어제 그냥 당당하게 공개했어요. 제가 꼴등이랍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경선에 참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네. 경선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심 결과와 것처럼 상관없이 당원과 국민들 믿고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당 운동하는 심정으로 나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문자는 어제 보고 제가 좀 한 밤 10시 50분쯤에 집에 들어가서 봤는데 11시 넘어서 봤구나. 네, 20초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 보고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의원님 현수막을 보는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끝까지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자기소개를 중학생 때부터 의원님을 봐온 지역 주민 30대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민 문자. 저는 당원과 국민들 믿습니다. 박용진도 살리고 민주당도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민주당 박용진 의원 심경 들어봤습니다.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